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1979년 11.6 사건 이후 유신 독재라는 긴 겨울이 가고 서울에도 봄이 찾아오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때를 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12.12 때 긴박했던 단 9시간의 이야기.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김성수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어이없는 그날 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주연 배우 정우성이 말한 대로라면 영화는 서울의 봄이 온 게 아니고 서울의 봄은 올까라는 역사의 아픔과 큰 안타까움을 담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광 역을 맡은 건 배우 황정민. 그는 2년 전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2021년은 한국 대중문화의 거장이자 큰 줄기인 김민기 씨의 노래 아침 이슬 탄생 5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민기 씨는 1971년 1집 앨범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담았습니다. 아침 이슬은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반대 투쟁 때, 87년 민주화 운동 때, 그리고 2016년 겨울 광화문 촛불 집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년 전 배우 황정민은 박학기, 한영애 등 김민기를 사랑하고 그가 만든 학전 소극장을 고향처럼 여기는 이들과 함께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황정민 또한 학전 소극장 무대에 오른 배우였습니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입니다. 학전은 황정민에게도 배우의 삶을 잊게 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서울의 봄 개봉 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학전 소극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폐업 예고까지 됐습니다. 문을 연 지 33주년이 되는 내년 3월 15일 학전의 문이 닫힙니다. 1991년 서울 대학로에 학전 소극장 문을 연 김민기 씨는 폐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학전을 운영하려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소위 돈 되는 일이 아니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졌으니 소극장 경영은 고된 과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김민기 씨의 건강 문제까지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그를 아끼는 이들이 섣불리 학전문을 닫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학전, 배울학의 밭전, 김민기 씨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배우는 밭, 밭이 되어 배움을 전한다는 뜻이랍니다. 배우의 일터이자 곧 학교입니다. 학전은 극단 이름이 되고 극단이 서는 밭이 바로 학전 소극장입니다. 이 무대에 오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입니다. 지하철 1호선 자체가 곧 학전이기도 합니다. 관객과 가장 가까운 작은 무대에서 태동한 한국형 뮤지컬입니다. 창작이 아닌 번안 뮤지컬입니다. 뿌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흥행했던 1호선. 김민기 씨가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이후 학전 무대에는 모스키토, 의형제, 개똥이 등 한국 사회 정서를 녹인 여러 뮤지컬들이 올려졌습니다. 김민기 씨는 한참 잘 나가던 지하철 1호선을 무대에서 잠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학전 어린이 무대 시리즈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무대는 한정되어 있는데
흥행 보장도 안 되는 어린이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존경스러운 고집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지하철 1호선은 다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배출됐습니다. 황정민, 설경구, 김윤석, 그리고 조승우. 그들에게 배우로서의 큰 고향은 학전 소극장이고 작은 고향은 지하철 1호선이었습니다. 학전은 우리 노래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영원한 가객 김광석. 그는 학전 소극장 무대에서 1000회 라이브를 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들국화, 권진원, 박학기, 동물원, 한영애, 노영심, 이적. 그리고 스스로 학전을 고향 같은 곳이라고 했던 윤도현도 학전에서 공연했던 가수입니다. 5년 전 김민기 씨가 반갑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예. 처음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이 인터뷰 때 베테랑 손석희 앵커는 많이 떨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인터뷰 시작 때부터 그랬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했는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대중문화 창작자이자 작곡가인 김민기 씨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손석희 앵커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대중음악사가 커다란 어떤 그 대하, 그러니까 큰 강줄기라면 그 발원지에 계신 분을 만나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무 거창한. 학전을 스스로 고향이자 밭이라 여기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전 지킴이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학기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전이나 김민기 대표님에게나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업 예고 소식 이후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릴레이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전의 부활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출연료는 없습니다. 학전 무대에 올랐던 배우들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학전이란 밭에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학전 소극장은 더 이상 김민기 씨 개인 것이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지된 한국 대중문화의 수원지이자 발원지입니다. 공적인 우리 문화의 자원인 셈입니다. 김민기 씨를 사랑하는 사람, 학전을 찾았던 사람, 아침 이슬을 따라 부르는 사람, 대학로의 추억을 얹힌 사람, 그리고 이들로부터 크고 작은 영감을 받은 많은 이들에게 학전은 곧 배움의 밭이었습니다. 봄의 폐업이 아닌 사계절 내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